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금 시장은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안 쳐다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바깥 변수를 보자면은 일본도 살짝 급락 출발했다가 양봉인가 싶었더니 다시 음봉이고 미국 지수물 흐름은 여전히 안 좋고 이거 월요일 날 미국장 휴장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달달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장 가겠는데 우리 장 그동안 별로 영향 안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연히 지금은 로봇주가 자금이 다 쏠리는 부분들이 있고 예. 네,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펩트론하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사실 최근에 바이오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립구 3사 모두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립구? 네, 이제 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펩트론하고 G2G 바이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테마성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그 순환매가 좀 코스닥 시장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고요. 결국 외부적인 변수는 지금 우리나라에 좀 제한적인 모습들은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봤을 확실히. 때는. 예. 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버텨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고 그게 예. 당연히 지수는 지금 전기전자 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부 변수는 큰 충격을 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개인이 사는 거예요, 최근에는? 지금 최근 동향 한번 제가 봐보면은 개인이 사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지난주 정도만 보더라도. 네 오늘은 지난주 정도 보면은 기관이 기관이 다 계속 맞나? 사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고 있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주는 개인이 계속 샀다라기보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요? 오히려 지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모습들이 지지난주.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어디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탐방 기업은 OLED 장비주를 저희가 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으로 좀 갔다 왔고요. 네. 수원으로 갔다 왔는데 선익 시스템이라는 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네, 사실 적자가 조금 몇 분기 지속이 됐었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었는데 예. 최근에 OLED 쪽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OE가 애플 쪽에서 탈락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물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게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AI 시대로 확산이 좀 되면서 우리 이런 노트북들도 저도 지금 이 노트북에 코파일럿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예. 온디바이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저전력이지만 AI가 잡아먹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무시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노트북이라도 저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LCD 패널보다 OLED 패널은 전력을 조금 더 덜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OLED에 대한 그 탑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패널 업체들은 이제 IT용 OLED를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6세대 공정에서 8.6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나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 기기에서 OLED 채택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최근에 애플 매장에 가보시면은 패널 정말 깔끔해졌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나 아니면 맥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OLED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제품 라인업 전반에다가 이제 OLED 확대를 통해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주요 패널 업체들은 8.6세대 OLED 양산 체제를 구축을 위해서 이제 조 단위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좀 하느냐? 한 4.1조 원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 15K, 그러니까 1.5만 장 정도 8.6세대 OLED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OE 같은 경우에 12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3.2만 장 정도, 32K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전옥수 역시 이제 11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32K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익 시스템이 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BOE한테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BOE 수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선익 시스템은 이제 8.6세대 OLED 공정에서 FMM이라는 거 하는 게 있거든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식이 수평 증착 방식인데 이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은 미세홀이 형성된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 유기물 디스플레이에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잉크젯 방식이 있고 VIP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정밀도가 좀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 같은 주요 탑티어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파인 메탈 마스크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6세대 이전 방식은 6세대거든요. 6세대 방식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좀 작은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개당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근데 8.6세대는 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버려지는 것도 원장도 좀 작고요. 어허. 그다음에 하나당 생산할 수 있는 패널이 많다 보니까 예. 수율이 또 나왔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야, 우리 장당이고 단가 100달러인데 8.6세대 넘어가면은 이거 70달러면 되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8.6세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초기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긴 하지만 결국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되는 공정이기는 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6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에서는 캐논토키가 독점을 다 했어요. 일본의 캐논토키가. 그래서 캐논토키 장비가 뭐 1조 원이냐 8천억이냐 어마어마하게 좀 비쌌거든요. 예. 근데 독점을 다 했는데 이번 8.6세대에서는 선익 장비가 채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E 4개 라인이 있거든요. 8.6세대. 네. 이 2개 라인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됐고요. 이 물량이 4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온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년에 2개 라인 모두 매출의 인식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 페이즈 2, 잔여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가적인 수주가 될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비전옥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만 장, 이제 32K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VIP랑 파인 메탈 마스크 병행을 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티안마 역시도 8.6세대 투자 계획, 아직까지 계획이기는 한데 계획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은 이제 전년 대비 4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사들은 사실 조금은 소재나 부품 대비해서는 조금 밸류를 좀 낮게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일회성 매출에 그친다는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소재나 부품은 한번 공급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중단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격적인 변동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 장비사들은 한 번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료들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올레도스라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올레도스? 네, 올레도스가 최근에 그 우리가 이 안경에 대한 디스플레이 그 예를 들어서 메타랑 레이벤 협약을 해가지고 만든 뭐 스마트 글라스가 있고요. 예. AI 글라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게 이제 올레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올레도스 증착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확장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도 구현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익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확실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올레도스 업체 시아라든지 BMOT 이게 BOE 자회사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양산용으로 동사 장비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6년 역시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올레도스에 대한 시장 개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익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도 시세가 나더니만 오늘도 이 와중에 시세가 아주 강하네요. 네, 그 예. 실적은 굉장히 원래는 그 장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주가가 조금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가 저렴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 탐방 기업은 여기고 산업 보고서는 따로 또 어디 쓰신 거예요? 네네. 어디, 예. 탐방 보고서는 이제 선익 시스템을 저희가 예, 탐방 갔다 한 탐방 거고 기업, 예, 산업 보고서는요? 네, 매주 이제 산업 보고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쓴 산업 보고서는 제가 정말 이제 비만 치료제 다음은 어딜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비만 치료제 다음은 뭐냐? RNA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RNA? 봤을 때. 네. RNA라고 하면은 그 일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 mRNA, 모더나, 그래요. 네, 뭐 그 이런 정도인데.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뭐 생물 시간에 듣긴 들었어요. DNA, RNA. 네네. DNA는 대충 감이 오는데 RNA는 뭐예요? RNA는 뭐냐면 DNA부터 RNA,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생성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백질에서? 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네, 네. 생성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DNA 염기설로 인해 가지고 RNA로 넘어가는 거고 RNA에서 단백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빅파마들이 가장 빠르게 사들이는 기술이 어디냐? RNA 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업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조단위 기술이 전하고 M&A까지 진행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RNA 시장은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협력이 아니고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빅파마들한테. 그래서 2026년은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증명되는 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 빅파마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확보한 RNA 치료제들의 후기 임상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2026년에. 그래서 RNA는 이제 희귀 질환을 넘어가지고 더 큰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지가 이제 판단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좀 RNA 치고는 많이 쓰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RNA 치료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그 RNA 투자랑 그다음에 임상 모멘텀들에 대한 정리를 쭉 했는데 한번 보고서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RNA 치료제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시작되냐? 단백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백질은 과도 발현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암이나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거고요. 결핍이 생기면 당뇨병에 인슐린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구조적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적혈구나 빈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일 경우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기존 치료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가진 단백질을 치료해, 그러니까 사후에 차단을 하거나 이걸 보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너 과도 발현됐어? 암? 그러면 이걸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접근은 이제 단기 효과는 있지만 단백질이 생성되는 근본, 그러니까 몸에서 생성되는 근본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투약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슐린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암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아니면 우리가 인슐린 아니면 적혈구 이런 것들은 각 타겟마다 다 해야 됩니다. 치료제 개발을. 네. 이게 어렵죠. 그리고 임상 3상까지 가고 출시까지 가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우습게 지나갈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약을 계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RNA 치료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 RNA, 단백질인 겁니다. 단백질에 대한 문제를 생성 이전 단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 과도 발현돼? 과도 발현된 걸 억제. 그다음에 결핍이야? 결핍을 억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DNA 저장된 이 정보가 요해질 때 이 일부가 복사되어서 mRNA로 만들어지고요. M은 뭐예요, 그게? 아까 그 전달체입니다. 그냥. 전달체? 네. 그다음 이 mRNA가
세포질의 리보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쉽게 요리로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그 요리에서 DNA는 뭐냐면 레시피예요. 네. 레시피. 아, 우리 재료 샀잖아요. 레시피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mRNA는 뭐냐면 필요한 레시피만 가져온 복사본이에요. 그냥 복사본. 그러니까 우리 가져왔어요. 이렇게 레시피가 있고요. 복사본이 있어요. 근데 복사본이 있는데 막 적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만든 최종 요리예요. 예. 요리가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RNA 치료제는 핵심 중간대기인 레시피 복사본입니다. 예.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그냥 복사한다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몇 그램 넣어야 돼, 몇 그램 넣어야 돼, 몇 그램 넣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레시피를 복사본을 조절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치료제는 예. 조금 어려우신가요, 혹시? 뭐 늘 예. 어려워요. 한수석과 가져가는 거는 뭐 리보솜? 네네. 근데 내가 미토콘드리아는 기억해도 네 리보솜은 진짜 이 얼마 만에 듣나 이게. 예. 근데 이게 공부를 저희도 하다 보면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좀 방송에서 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장을 무시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소개를 계속 드리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RNA 치료제의 첫 번째 방식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억제랑 조절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레시피 복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해하거나 읽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해당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너 과도 발현되면은 야 이거 레시피 과도 발현되지 않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돼 있는 게 뭐냐면 siRNA 여기가 올릭스죠. 그다음에 ASO라는 게 있고 이거는 mRNA에 결합을 해가지고 분해를 촉진하거나 유전자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플라이싱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만 어렵지만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썼던 교정 방식입니다. 예. mRNA랑 RNA 에디팅 방식, 네. RNA 편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 정상적인 mRNA를 더 넣어가지고 설탕 10g 넣으세요 했는데 5g만 넣었어요. 그럼 5g 추가해서 넣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레시피 요리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NA 편집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못적인 레시피 복사본이 있어요. 예. 설탕 10g 넣어야 되는데 5g 넣었어요. 그러면 5g 더 넣어야 돼. 올바르게 바꿔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DNA 설계도를 건드리지 않고 중간 단계 RNA만 고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기존 치료제는 뭐냐면은 우리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뭐 약을 투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오븐에 넣었는데 새까맣게 탔어요. 치킨이. 그러면은 고기가 탔는데 위에 긁어서 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탄 부분을 예.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NA 치료제는 뭐냐면 요리가 시작되기 전에 틀렸으니까 이걸 바로 잡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있는 레시피는 아예 폐기하는 방식은 뭐냐면 siRNA랑 ASO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시피가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에는 새 레시피로 전달하는 게 mRNA. 그다음에 문장 일부가 틀렸을 경우는 RNA 편집, 에디팅 방식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요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는 게 RNA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치료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계속 말로 언급되고 있는 DDS 플랫폼 네. 전달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RNA 치료제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여가 몸에서 쉽게 많이 분해가 되다 보니까 큰 부분들에만 적용이 된 건데 그게 어디였냐면 간에서만 적용이 됐어요. 이게 간에는 전달이 좀 빨리 되니까. 네. 근데 간으로만 적응증을 노리자니 이거 정말 큰 시장도 있는데 CNS 쪽, 뇌, 알츠하이머, 심장 이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전달 기술이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RNA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전달 기술이 최근에 ABL 바이오라든지 뇌혈관 투과 방식, BBB 플랫폼
여기 일라이 릴리랑 또 협약이 되어 있죠. 이 방식하고 또 보자니 최근에 전달 기술에 대한 그 기술의 고도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달 기술 고도화로 RNA 체내 안정성하고 효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근육, 심장, 중추신경계 이쪽까지 노릴 수 있는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탑픽 종목은 뭐냐면 올릭스. 네, 알지노믹스, 올릭스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올릭스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올릭스는 RNA 간섭 방식입니다. RNAi 방식인데 이 기반 핵산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siRNA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전달 비대칭 SI 플랫폼인데 RNA 치료제 최대 병목이었던 이 전달 쪽에 대한 의존 구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siRNA 방식은 이 LNP나 간락에 대한 외부 전달체거든요. 이게 외부 전달체가 필수였는데 근데 이 외부 전달체가 필수다 보니까 면역이라든지 독성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구조를 선택을 해가지고 친육성 물질을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siRNA 자체가 세포막을 통과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전달체의 독성 리스크를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피부, 안과, 탈모 등 국소 투여 기반 적응증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레아라고 뭐가 됐죠? 탈모, 피부 쪽 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 투여에 대한 안정성이 개선된 거죠. 네. 왜냐하면 반복 투여하다 보면은 독성이나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래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일 후보 물질이 아닌 플랫폼 단위의 가치 상승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비만하고 메시 치료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OLX702A 글로벌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OLX702A는 간 내 지방대사라든지 섬유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직접 억제하는 siRNA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증상 완화가 아니고 질병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메시 치료제랑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 바탕으로 이제 2025년 2월 달에 여기도 일라이릴리랑 한 6.3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상하고 임상 1상에서 확인된 간 지방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올릭스가 이제 플랫폼 가치에 대한 연결이 되다 보니까 2026년에는 RNA 치료제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도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보시면 그 에로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로헤드라는 기업이 네. 이게 여기가 그 최근에 RNA 치료제로 비만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예. GLP-1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 임상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주가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연결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긴 하네요, 확실히. 예. 저희도 이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왜 이런 내용들이 상황들이 있으니까. 있었는지.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 보고서만 거의 10장이 될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럼 그 보고서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비교 방식을 요리에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